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3일 오후 1시를 넘어섰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과 북악산 산행했을 때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건전한 긴장관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인사를 보면 현직 기자가 사표가 수리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른 기자들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은 한겨레 여연호 선임 기자가 홍보비서관이 되고 청와대의 윤도한 MBC 논설위원이 국민소통수석이 된 것을 거론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걸어오는 것이 괜찮냐 비판한다면 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 가운데 그야말로 아주 공정한 언론인으로 사명을 다해온 분들은 그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권력에 야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역시 공공성을 살려야 할 청와대에서 공공성을 구현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로서도 길들여진 사람들 간의 한 목소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 비판 언론의 관점을 제공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 과거 시기에 이른바 권은 유착이 있었습니다. 정권은 언론에 특혜를 주고 언론은 정권을 비호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권한 유착을 위해 데려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한 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인사에서 모든 흠결을 지적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욕심은 청와대의 정말 가장 유능한 청와대로 유능한 사람들을 모시고 싶고 청와대 정신이 늘 긴장하면서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많은 인사라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정신이 있고 공정한 기자를 데려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권한 유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KBS, MBC가 왜 저런 식의 보도를 하고 KBS와 MBC의 경영진을 바꾸기 위해서 2017년에 왜 그렇게 정권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권한 유착, 지금처럼 강한 적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자가 과연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자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기자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죠. 그야말로 비판 정신이 있고 사실에 엄격한 기자를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선택한 기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김의겸 대변인 한겨레 기자 출신을 보면 됩니다. 이분은 오보를 하고도 지금까지 오보를 수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청와대 대변인이 되어가지고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도 지금껏 사과도 수정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거짓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거짓말한 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거짓말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분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에도 여러 가지 질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에 총을 맞고도 옆에 있던 신재순 씨가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난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말한 거죠. 그 뜻은 뭐냐?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들이 아버지 삼촌 세대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난 괜찮아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식량이 모자랄 때 밥을 해가지고 밥상에 올려놓으면은 아버지는 야, 나는 밥 먹었다 하면서 그 밥을 아들한테 넘겨주는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비난받을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에는 그러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줄 자유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밝혀지면은 일단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밝혀지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말한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것은 이제 말이 안 통한다가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게 되죠. 거짓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거짓말을 할 자유는 없습니다. 거짓말이 밝혀지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이 밝혀져도 인정도 하지 않고 자신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죠. 자, 김의겸 대변인은 한겨레 신문 기자인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오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이게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신문에 실렸습니다. 단독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여기 키워드가 마사지입니다. 여성이 남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았다. 그런데 그 마사지를 해준 사람을 K스포츠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얼마나 불쾌한 이미지를 주었습니까? 마사지. 이 마사지란 말이 키워드입니다. 마사지. 마사지로 해가지고 최순실 씨도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정동춘 씨도 뭔가 이렇게 찜찜한 이미지. 이게 촛불 시위에 기름을 부은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겨레 취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났다. K스포츠 재단 이사장 자리에 자신이 단골로 드나들던 스포츠 마사지 센터 원장을 앉힌 것이다. 스포츠 마사지 센터 원장을 앉힌 것이다. 그런데 제목에는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스포츠 마사지 센터라고 했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이어서 지난 5월 13일 새로 취임한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그 직전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운동기능회복센터라는 이름으로 스포츠 마사지 센터를 운영했다. 운동기능회복센터 CRC가 실질적으로는 스포츠 마사지 센터라고 특정을 해놓고 제목을 뽑을 때는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고 점점 더 아주 흥미로운 제목으로 이게 바꿔갑니다. 정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 출신으로 머리 마사지, 발을 자극하라 허리가 좋아진다 등 외국인이 쓴 스포츠 마사지 책자를 번역한 이 분야 전문가다. 이 센터는 최순실 씨가 지난해까지 살았던 신사동 자택과는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50m 남짓 떨어져 있다. 센터 관계자들은 최순실 씨는 5년이 넘는 단골 손님인데도 집도 가까워 자주 찾아오는 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춘 이사장은
최순실 씨는 우리 고객의 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단 이사장 제안은 정경련에서 어떤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이게 한겨레 신문은 큰 특종으로 여기는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정동춘 씨는 마사지 센터장이 아닙니다. 정동춘 씨는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마사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사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마사지 센터 원장이 됐습니까? 그것은 여기 한겨레 신문 보면은 정동춘 씨와 통화를 했다고 했어요. 통화를 했으면 분명히 마사지를 하느냐고 물었을 것 아닙니까? 정동춘 씨는 마사지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해. 나는 마사지와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저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정동춘 씨가 마사지 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막 떠돌았습니다. 떠돌아가지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한 인상을 심어주었는데 2017년에 1월 9일에 국회 청문회가 있었어요. 청문회 때 이해운 당시 바른정당의 이해운 의원이 이걸 추궁합니다. 정동춘 정의는 CRC라는 이름의 마사지 숍을 운영한 적이 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훈 씨도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고 그렇게 묻는 거죠. 정동춘 씨는 마사지 숍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훈 의원은 이름은 뭐라고 붙어 있던 운동기능회복센터라고 되어 있던 어쨌든 마사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정동춘 이사장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마사지 안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입니까? 라고 도로 물어요. 이해훈 의원은 좋습니다. 그 숍이 뭐든지 간에 평균 어림잡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최순실 씨가 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해훈 의원이 그 뒤에 또 조윤선 씨를 끌어들여가지고 조윤선이 마사지 숍에 온 적 있잖아요. 라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분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분이 정동춘 씨에게 조윤선이 마사지 숍에 온 적 있잖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 본인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증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동춘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말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해훈 씨 또 이게 마사지 숍에서 일했던 증인이 있는데도 사실이 아니에요. 증인 정동춘 그 증인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마사지 숍을 가지고 논박이 있었습니다. 정유섭 의원이 해명할 기회를 줍니다. 정동춘 증인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마사지 숍을 운영한다. 마사지 숍 주인이었다. 이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억울하시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학 박사시고 또 국가대표 선수들 회복훈련도 지원해 주시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운영하시는 정식 이름은 뭡니까? CRC 운동기능회복센터입니다. 이랬는데요. 이게 또 YTN에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뻣뻣한 정동춘 마사지 안 했습니다. 아니 마사지 안 한 사람이 마사지 안 했다고 하니까 또 이번에는 뻣뻣하다고 욕하네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언론입니다. 한국 언론.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거하고 이게 비슷한 거죠. 정동춘 씨가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뻣뻣하다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정동춘 씨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분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 오보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의 대답이 한겨레 신문의 최초 보도로부터 잘못되었는데 그보다 앞서 미국의 한 매체가 나를 마사지와 연결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머리 마사지와 관련한 서적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추리를 한 것 같습니다. 마사지와 관련된 책을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마사지 센터 주인이라고 말하자면 공상소설을 썼다는 이야기죠. 이분의 이력서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력서가 이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다니고 1980년대 초에는 야구선수로도 뛰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 받았고 박사 논문은 스포츠의학 분야였습니다. 체육교사도 했고 건국대학교 책임연구원도 했고 서울대, 동덕여대, 인천대 강사도 가르치고 호수대학교 겸임교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 법적으로 바로잡지 않습니까 하니까 정동춘 씨가 참 무력감을 드러냈습니다. 워낙 오버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일일이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로 굳어지니까 어떤 보도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도 이게 여러분 심심하시면 구글로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정동춘 마사지 이렇게 치면은 어느 정도 기사가 실려 있느냐. 제가 한 10만 건이 실려 있습니다. 10만 건. 10만 건이 실려 있어요. 구글 검색창에 마사지 정동춘 치면은 10만 5천 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지워지지가 않고 있어요. 조선일보 보도가 그냥 실려 있습니다. 최순실 마사지 센터 원장 정동춘 최시수배로 K스포츠 이사장이 됐다. 뻣뻣한 정동춘 마사지 안 했습니다. YTN 마사지 센터장 정동춘 최순실 송배로 중앙일보. 심지어 작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겸 기자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할 때 조선닷컴에는 무슨 기사가 실렸느냐. 김 내정자는 2016년 9월 20일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기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태 보도를 주도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오보로. 근데 이건 오보인데 이걸 지금까지 수정하지 않고 한겨레도 김우겸 기자도 사과하고 정정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는 조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작으로 국정농단 사태 보도를 주도했다. 이런 뜻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하고 비판 정신이 있는 기자를 채용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기자 자격이 없습니다. 기자는 오보할 수 있어요. 그런 오보가 밝혀지면 바로 잡아야죠. 2년이 지나도록 2년이 넘도록 지금 바로잡지 않는 기자가 청와대 대변인이 되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에 계엄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마치 범죄나 되는 것처럼 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 뒤에 김의겸 대변인이 그 대비 계획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당시에는 그게 군사 비밀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개를 하면서 기자가 그러면은 김 무사가 검토한 계엄령은 촛불 시위 진압용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맞다고 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검토 문건을 보면은 촛불 시위나 태극기 집회가 탄핵 결정 이후에 폭동화될 때 국가기관이 접수된다든지 무력화되면 그때는 계엄령을 상부에서 펼 것이고 국무회의 의결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때 기무사는 뭘 할 거냐라고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 어디에도 촛불 시위 진압하자는 내용이 없는데 이 계엄령은 촛불
진압용 계엄령이다. 촛불 계엄령이다.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 뒤에 일제히 특히 KBS, MBC, SBS, JTBC 일제히 4대 방송이 이것은 촛불 진압용이다라고 몰고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수사해보니까 계엄령 객자도 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문서작전이었던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거짓말 해놓고도 그 후유증이 엄청난데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과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군 인사를 논의했다는 것이 폭로가 되었을 때 김의겸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 만나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군 인사법에 보면은 군의 인사 문제를 가지고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이외의 누구와도 상부로 말입니다. 이야기하면 안 되게 됐습니다. 특히 행정관과 카페에서 군 인사를 논의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개인대 사인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군 인사를 가지고 행정관이 외부에서 참모총장과 만나는 것은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법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쓰는 기자들이 어떤 종류의 기자인가 잘 알게 합니다. 감사합니다.